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입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1월달에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입시 세미나 수업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제작하는 시리즈 영상입니다. 학원 강사분들 사이에서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유튜브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부터 학생부의 큰 틀, 대학에서 학종평가 키워드, 세특 활동 노하우, 실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했으며 대학 재학 시절에는 나라가대라는 입학사정관실 기간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등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코엑스 수시 박람회에서 입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입시 컨설팅을 해오며 수많은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입시 컨설턴트와 유튜브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하여 말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영수 선행과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각종 설명회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정작 내가 대학에 어떻게 가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평가받아서 대학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영상 하나로 이 부분을 준비하면 이렇게 대학을 잘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시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생각하면 매우 늦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착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입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일반고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라던데 그러면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거 아니? 나는 내신만 열심히 하고 입시 정보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님?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말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었던 말이 있나요? 이거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입시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요즘 대학교 입시 전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하면 3학년 올라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어떤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잘 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 영상을 딱 듣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어떻게 가냐면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이 정도는 입시에 좀만 관심이 있으신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입니다. 수시는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크게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도 있습니다만 선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같이 보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보통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이 두 가지를 반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논술 전형은 일반 논술이 있고 약수령 논술이 있습니다. 일반 논술은 문과는 제시문을 읽고 1500자에서 2000자 사이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과는 수학 또는 과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령 논술은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를 범위로 두고, 문과는 국어 또는 국어 플러스 수학, 이과는 수학 또는 수학 플러스 국어, 단답형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점수와 수능 최저 등급으로 대학을 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대학을 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입시를 제대로 모르고 대충 어디서 들은 사람들은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던 성적만 좋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수능이나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당연히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기 때문에 성적은 기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학은 논술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점수를 받기까지의 과정까지 평가를 합니다. 성적을 제대로 못 받으면 대학을 못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적 플러스 학생부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록이 되었을 때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는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선발 인원을 전국 대학과 상위 15개 대학을 비교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뽑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 45.4%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3.2% 선발하고요. 정시는 18.7%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예비 고1이 된 학생들은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스카이 아닌가요? 서성한 아닌가요? 우리는 지방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모두 다 인서울대학교를 갈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위 15개 대학 정도로 좁혀보면 수능이 39.7%, 학종이 33.4%, 학생부 교과가 10.9% 정도입니다. 달라졌죠? 아까는 교과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교과가 제일 줄어들었고 종합과 정시가 거의 반반으로 선발합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시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어느 한쪽으로 좁히기에는 너무 둘 다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정시를 보면요, 일반고 학생이나 현역생들이 다소 불리합니다. 왜냐고요? 수시는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시는 3개밖에 되지 않아서 그 문 자체가 매우 좁고요. 더군다나 정시에는 고인물이 너무 많아요. 이제 고3이 재수생, 삼수생, 이미 스카이를 다니는데 의대에 가겠다고 반수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기려고요? 그래서 재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렇다고 정시를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입시는 확률 게임이에요. 수시 6장 카드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시와 정시 총 9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어느 한쪽만을 치우쳐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따라서 가장 문이 넓은 정시, 그리고
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 정도라고 했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에서도 이 서류,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희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마저도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은 건국대, 한양대, 공주대 이렇게 3개 대학이 더 늘었습니다. 많은 교과지만 종합적 요소를 반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려고 했더니 점수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도 보기는 하지만 학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별하려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시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로 딱딱 끊으니까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울대에서는 재작년부터 서류를 보는 전형이 생겨났고 고려대에서도 작년부터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연세대에서도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의 기록을 반영할 거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카이 대학들이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정시에서 학생부 요소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수시 교과를 준비하더라도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학생부를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적만 받느라고 학생부를 소홀하게 하면 입시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부 관리도 잘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내신하랴 수행평가하랴 각종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에 치이다 보면 학생부를 잊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1학년 1학기 때는 고등학교에 적응하느라 더욱더 그래요. 근데 학생부는 어때요? 한 번 기록되면 끝입니다. 물론 한 학기가 끝나고 수정하는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실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기록이 될까요? 수정 기간에 암만 노력하고 컨설팅을 받는 생지랄을 해도 활동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든 불풀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3월 올라가자마자 학생부는 중요하구나. 학종은 입시에서 중요하고 학종을 잘 대비하려면 학생부를 해야 하고 학생부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3월부터 학교 연간 계획표를 보면서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잘 기록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가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이것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바로 진로에 대해서만이라도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로가 명확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대학교 학과를 완전히 확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로 계열을 잡아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이러스에 관심이 생겼고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두는 것, 이것이 학종, 학생부가 기록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학에 어떻게 진학하는지, 그 중에서도 왜 학생부를 지금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줄여서 학생부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부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